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강남보다 비싼 월세를 내고 있는 농촌이 곳곳에 깔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마 고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저도 산채 농사라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실제로 대량 유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 그러면 가락동 시장이나 뭐 큰 청가에서요, 산채를 대량으로 받는 장목이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채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거를 어떻게 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산채 농사를 지시거나 아니면 기농기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요?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요, 저도 되게 황당해요. 왜요? 저도 실제로 70%, 80% 이상이 거의 개인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직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라는 사람을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겠죠. 제가 아마 전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유도 저를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물음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되게 엄청 웃긴 게 뭐냐 그러면 강소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작지만 강한 농촌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큰 사람이 다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엄청나게 나왔어요. 뭐냐 그러면 국가에서도 엄청 홍보했고 농협이 엄청 좋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아마 성공 사례라 그래갖고 어디 교육 가시면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 있어요. 근데 그거의 월세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을걸요? 우리가 강남에요, 진짜로 어떤 가게를 하나 차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1층이면 엄청 비싸겠죠. 뭐 10평짜리 기준으로 뭐 암만 해도 다 몇백만 원 이럴 거예요. 뭐 10평 정도 되면. 그러니까 평당 뭐 몇십만 원씩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농촌에 그런 데가 있다고요? 마케팅 교육을 갔었을 때 아니면 농협 관계자들이 나왔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조금씩 소량으로 농사 짓는 분들의 판매를 위해 가지고 지역 사람들하고 바로 그 농산물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만든 게 뭐냐 그러면 로컬푸드예요. 아마 로컬푸드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른데 이거는 저희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는요, 물건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붙어요. 근데 로컬푸드의 돌아가는 구조를 생각하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쪽에서도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로컬푸드거든요. 강남하고 명동에요, 월세가 비싼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유예요.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거를 팔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가치는 이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연일 TV에서 뭐가 나와요? 농촌 인구,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농촌에는 인구가 없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공무원들하고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 조금 빼면요, 대다수가 다 직업이 뭘까요? 농업이에요. 농업이 아니신 분들도요, 아마 자기들 텃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생산한 작물을 내가 직접 포장해서 내가 바코드를 붙여서 인열까지 하는 게 로컬푸드예요. 장소는 누가 대여해주고요? 농협이요. 그래서 로컬푸드 센터라는 데를 가면요, 실제로 저한테 주어지는 공간은요, 한 평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모든 건 시즌이 있고 특수 작목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큰 마진을 남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판매량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 그러면 웃긴 게 수수료율이라는 게 뭐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제가요, 한 달에 100만 원을 팔면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야 돼요. 한 평 기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는 한 평이 안 돼요. 아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평도 안 돼요, 어떨 때는.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제가 직접 포장하고 제가 직접 바코드를 붙이고 제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리만 대여해주고요, 한 달에 그만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항상 신기했어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요, 오픈마켓, 그러니까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뭐 쿠팡, 뭐
뭐 11번가 뭐 옥시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6%에서 10% 정도 내요. 그것도 실제로 제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웃긴 거는 지역에서 지역 농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러면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조합원들의 돈으로 버는 그런 구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로컬푸드센터가 모든 농협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로컬푸드센터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월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다른 지역에서 로컬푸드센터에다 물건을 넣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텃밭이라도 조금 하시고 100평, 200평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 그러면 일단 매출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월세 비율만 따지면요. 저는 그렇게 받는 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김포 같은 경우는 아예 로컬푸드 센터라고 해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독립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대다수 로컬푸드 센터 같은 경우는요. 하나로마트 옆에 그냥 코너로 그냥 잠깐 빼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정말 생각해보면 10평도 안 되는 자리를 갖다가 뭐 농가 20개가 뭐 잘라서 쓰고 뭐 이래요.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자꾸 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게 농협이에요. 전국 방방곡곡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농협이 제가 봤을 때 농약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건을 싸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받을 수도 있고요. 유통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유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하면 되는데 그런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하기 싫어서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나 자리 줬으니까 자리세네. 이거는 정말로 그냥 자리세 치고는 너무 비싸잖아요. 뭐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로컬푸드센터에 하시는 분들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필두로 농협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일단 마케팅 하는데요. 농협이 도움을 주는 부분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이미 그냥 그 유통 라인을 장악하고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TV에서 우리 맨날 배추값이 폭락했어요. 아니면 양파값이 폭락했어요. 아니면 감자값이 폭락했어요. 다 갈아엎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어떤 분들이 밑에 댓글에 이렇게 달죠. 갈아엎을 거면 나한테 주든가 이 새끼야 이런 거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농산물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하면 농협도 손해를 봤을까요? 절대요. 어떤 농산물을 갖다가요 가락동시장에 올리기 위해서 보통 농협에서 물건을 받는다라고 해서 차를 대면 상차비라는 걸 내야 돼요. 운반비를 내야 되겠죠. 하차비를 내요. 그리고 또 수수료를 또 떼야 돼요. 자, 결국에 농협은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 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중요하지 않아요. 감자 한 박스가 2,000원이 나왔어요. 박스 값에다 상차비하고 수수료 빼고 나면요 결국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내가 농사 졌는데 내 물건을 2,000원에 팔았어. 근데 웃긴 거는요 거기에 운송료하고 뭐 하면요 왜 저희가 직거래 하냐 그러면 2,000원에 팔아도 남는다. 그 남는 구조는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 아니면 제 고객들한테 직접 2,000원에 팔면요 1,000원이라도 남아요. 왜? 택배비 받을 거니까 제가. 그런데요 도매상 쪽에다가는 내가 대량으로 농사를 져서 도매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걸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요. 한 차 나갈 때마다 뭐 한 40만원 50만원씩 손해가 나요. 농사 짓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보전을 해줄 수 있어. 아니 100원에 팔아도 일단 100원은 저한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미 이 유통 구조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요. 움직이기만 하면. 하지만 처음 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배추값 비쌀 때 상추값 비쌀 때 고추값 비쌀 때 그렇게 해쳐먹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왜 비쌀까요?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하루에 100박스씩 나오던 고추가요 하루에 10박스밖에 안 나오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근데 100박스 나오는 가격이나 10박스 나오는 가격이나 농사꾼이 그렇게 크게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생각 완전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중간에 뜯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아마 군단이든 아마 농촌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마 이런 모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각 장목에 대한 모임들.
근데 그 장목에 대한 모임들도요, 결국에 자기의 이권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그러고 농협이라는 조직에서요,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토박이라고 얘기했던, 아니면 기득권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협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농협 편을 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비싼 월세는 깎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컬푸드센터에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농사를 졌어요. 제가 수확을 해요. 그리고 제가 세척을 하든 뭘 하든 깨끗하게 만들어서 포장재도 사야 돼요. 농협에서 쓰는. 왜냐 그럼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포장재도 사갖고 제가 포장을 해서 로컬푸드센터를 가요. 거기 가서 바코드 기계가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면 바코드 기계를 내가 가격을 정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여가지고 진열을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사는 소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농협이 하는 일이 그 소비자가 그걸 사서 나올 때 찍어서 계산해주고 정산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찍어서 계산해주고 정산하는데 수수료 20%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농협도 돈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판매량이 큰 사람들한테 부탁을 거꾸로 하기도 해요. 이거 잘 나가니까 좀 갖다 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안 가는 이유는 되게 쉬워요. 왜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플랫폼인 네이버에서도요, 농산물 나가면 6%예요. 그리고 다음날 정산이고요.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바로 딱 누르면 다음날 정산도 되고 그래요. 뭐 안 되는 건 일주일 걸리기도 하지만. 근데 웃긴 거는 그거보다 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택배기사는요, 어쨌든 제가 돈을 더 주든 뭘 하든 그냥 오라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죠? 전 앉아가지고 그냥 어쨌든 박스 포장만 하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택배들도요, 또 막 그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아직 뭐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급하면 그쪽에서 송장도 써주고 해요. 그러면 일하는 게 훨씬 그쪽이 편하거든요. 그렇다고 시골에 사람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판매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죠? 제가 쓰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수료는 엄청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유통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팔라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거래를 선택한 거고요. 지금같이 홍보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하고 밴드도 하고 다 해요. 농사 짓는데 바빠서 언제 하냐고요? 그것도 핑계죠. 근데 그 로컬푸드 나갈 시간 언제 있어요? 그 시간하고 그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무조건 틈새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길 수 없어요. 대형 유통업체하고요 붙어가지고 이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판매를 쉽게 할 것 같으면요, 농사를 잘 짓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고요. 내 물건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물건의 가치를 인정해줘야지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홍천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표고버섯이요. 원래는 장흥, 저기 전남 장흥이 되게 유명한 동네인데요. 여기 오면 뭐가 있냐 그러면 배지라 그래서 톱밥같이 만들어서 딱 그 표고를 키우는 게 있고요. 원목 표고라 그래갖고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원목 표고가 실제로 뭐 더 좋다고들 하시죠. 그런데요, 배지가 훨씬 키우기가 쉬워서 가격이 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뭐 드실 것 같아요? 그냥 싼 거 드실걸요. 그럼 원목 표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왜 좋은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지인들한테 전화해갖고 나 내 거 좋은데 뭐 이럴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시작은 지인에서 하더라도요,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요,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지 마케팅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농협한테 바라는 것도요, 어떻게 하면 그 판매처들을 늘려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역에다가 팔 거면 전 이거 되게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다가 팔 거면, 특히 농촌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 김포나 뭐 이런 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인구가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근데 인구 뭐 전체 다 해갖고 2만, 그러면 거기 애들 빼고 뭐 하면 실제 가구수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절반은 농사꾼이고 또 거기서 또 텃밭 있는 사람들 다 빼면 제가 거기 갔을 때 메리트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메리트 쳐다보면서 농사 짓고 있으면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관광지나 뭐 큰 도시나 하면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의 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진짜 하등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로컬푸드예요. 그냥 앉아서 농협이 돈 벌고 있는 곳이 저는 로컬푸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막상 여러분들 가셔도요, 로컬푸드 좀 갖고 잘 안 사시잖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가요, 그 로컬푸드의 그 말도 안 되는 비싼 월세가 맞겠죠? 수수료라고들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월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물론 저같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연농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